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다소 민감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주제인 상간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법률적으로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관련된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통해 답답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시길 바랍니다. 상간녀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배우자의 외도를 떠올리실 텐데요. 상간녀는 법률적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이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그 상대방 여성을 일컫는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가 꼭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정신적, 정서적으로 배우자로서 지켜야 할 신의를 저버리는 모든 행위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면 피해를 입은 배우자는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정식 명칭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소송인데요. 상간녀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보통 이혼 소송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반드시 이혼해야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녀 소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까요? 가장 중요하고도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증거 수집입니다. 법원에서 부정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합법적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오히려 소송에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증거들이 유효할까요? 주로 문자 메시지, 이메일, SNS 대화 기록,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숙박업소 영수증이나 CCTV 영상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삭제된 데이터를 복구하여 증거로 활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녀가 주고받은 애정 어린 문자, 메시지나 함께 호텔에 출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나 영상은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었다면 이제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차례입니다. 소장에는 청구하려는 위자료 액수와 함께 왜 이러한 위자료를 청구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원고와 피고 또는 증인들을 신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녀의 부정행위 정도,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상간녀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이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위자료 액수일 텐데요.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의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는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기간이 길거나 정도가 매우 심각한 경우 또는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러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훨씬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억 원에 달하는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입니다. 단순히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관계이거나 그 내용이 매우 친밀하고 깊었다면 위자료 액수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생활에 미친 영향입니다. 이로 인해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거나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에 이르렀다면 위자료 액수가 커집니다. 셋째, 부정행위가 발각된 경위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간녀가 먼저 원고에게 도발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배우자와 원고의 이혼을 부추기는 등 적극적인 가담이 있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상간녀의 태도, 즉 반성 여부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섯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기간 또한 고려됩니다.
혼인 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고와 배우자의 이혼 여부입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이 진행되거나 상간녀의 부정행위로 인해 결국 이혼하게 된 경우에는 위자료 액수가 더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 사례들을 통해 위자료 액수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감을 잡아보겠습니다. 한 성공 사례를 보면 상간녀가 이혼남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례는 상간녀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주장이 합리적인 의심을 살 만한 정황이 있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위자료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로는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고는 부정행위로 인해 겪은 정신적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정신과 치료 기록 등을 제출하여 법원에서 그 심각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는 이혼하지 않고도 상간녀 소송을 통해 충분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합니다. 상간녀 소송에서 승소하여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받고 나아가 소송 비용까지 상간녀가 부담하게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승소 시 단순히 위자료를 받는 것을 넘어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변호사, 선임료 등의 비용까지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률적으로 이를 소송 비용액 확정 결정이라고 하는데 소송에서 이긴 측이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간녀 소송 승소는 금전적 피해 회복뿐만 아니라 성공 사례가 있다면 반대로 명확한 실패 사례도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법원에서 명확하게 실패로 분류되는 정보는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위자료가 0원으로 결정되거나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경우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부정행위 사실이 입증되지 않거나 부정행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또한 원고가 이미 배우자의 외도를 용서하거나 묵인한 정황이 있었을 경우 소송의 정당성이 약화되어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송이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정신적, 경제적 손실이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소송 제기 전에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여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승소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로펌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정도가 예상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 비용의 일부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소송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녀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반드시 몇 가지 주의사항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소멸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간녀 소송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원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므로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증거라 할지라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 녹취 등이나 주거침입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수집된 증거는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사람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 상간녀 소송은 감정 소모가 매우 큰 소송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더해 소송 과정에서의 스트레스와 상간녀와의 직접적인 대면은 큰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분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지식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을 통제하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이끌어 나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변호사를 통해 대리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상간녀와의 직접적인 접촉을 최소화하고 감정적인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간녀 소송은 단순히 금전적인 보상을 넘어 피해 입은 배우자의 명예 회복과 정신적인 치유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지만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잘못을 바로잡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 자체가 피해자에게는 심리적인 위안과 회복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상간녀 소송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권합니다. 감사합니다.